대타로 항상 시간 나면 뭐 제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 카드로 난 비트코인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비트코인 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 나라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이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그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아프리카. 뭐 어떤 데는 뭐 인프레가 돼가지고 정말 돈을 뭐 가만히도 싣고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남의 나라 돈을 자기 돈으로 쓰는 사람들도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차드 그 소위 리퍼블릭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우리 지도가 나오질 않구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프랑화를 써요. 프랑화는 지금 그 프랑스에 쓰지 않는 돈입니다. 프랑화는 유로화가 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쓰던 돈인데 그 돈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고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쓰고 있는데 그 프랑화를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아까 리퍼블릭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 이퀴토리얼 기니, 적도 기니, 차드, 그다음에 카메룬 이런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만큼 잘 듣지도 않아 우리랑 교육도 없고 교류도 없고 하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돈을 돈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그동안 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그 유튜브도 보고 그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 지식으로 볼 때 여러분 같이 토론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소위 비트코인 문제입니다. 그 소위 크립토커런시라고 이야기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총무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남국 씨 국회의원 뭐 17일간 잠적했다가 뭐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죄가 지금 그 김남국 씨 죄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김남국 씨는 그 원인 개인이 뭐 그 비트코인을 한다고 해서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국회 회기 도중에 이제 뭐 그 회기 도중에 국회 업무에는 상임위원 기간 중에 했다 하는데 예예예 그 때문에 그게 제락하면요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는요 상임위원회가 한 30명 되거든요. 예 그렇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2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10명은 뭐 하느냐? 좀 개인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안 나오는 건 좀 개인일 하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상임위원회 저는 출석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출석 안 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일 하는 거지. 국가인이 세비 받고 국가인 안 하고 개인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 다 하시지요? 주식은 시간이요. 주식은 몇 시부터 시작하고 몇 시 끝나죠? 바로 이 사실은 9시 3시 반에 끝나죠? 주식은 누가 합니까? 할배들이 합니까? 젊은 사람, 직장인들이 다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공무원들은, 선생님들 전부 한번 뒤집어볼까요? 근무 시간에 모니터에 다 모조리 근무 시간을 합니다. 화장실에도 하고요. 그렇지.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 욕해도 되겠네. 아니, 난 이야기를
그럼 상임위원 시간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럼 전 개인이 한 건 아니라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가 출석하는 사람, 당일 출석하는 사람들은 좀 죄인은 아이가. 그러나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야기는 김남국이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옹호할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비트코인도 하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죄가 뭔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고 개심죄입니다. 개심. 아니 내가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그냥 이야기해서 우리가 상식 진짜 큰 죄네요. 친구라도 하면 그건 뭐 잘못됐다가 일탈된 행위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임위원 시간에 그 주식 거래를 했다 뭐 하는 거는 뭐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안 한 사람 있나 이거예요. 안 한 사람 발견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수천만 배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야기는 뭐 특별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했으면 죄가 아니에요. 다 하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그 사건이 되는 하면은 거래하던 걸 이제 취소를 하고 자기가 거래 주식을 물코인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 비트코인은 화폐 이름입니다. 근데 그건 화폐 이름이고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화폐 이름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메커니즘이 그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이라는 메커니즘인데 난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이용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있던 하던 암호화폐를 갖다 팔아가 그걸 갖다 접고 자기 전자지갑에 넣을 거예요. 전자지갑 하는 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 인터넷 가상 계좌랑 우리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볼 때 인터넷 해가 돈 보내는데 다른 데로 보내다 하면 내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전화기 같은 데 그러면 어디 돈 뭐 축의금으로 5만 원 보내라 10만 원 보내라 가지고 보내는 그 지갑을 전자지갑이라고. 그 전자지갑인데 이제 그 전자지갑은 다 뭐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다 돈을 자기가 주식을 갖다가 거의 주워놨다는 거에 죄라 그러는데 팔려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건데 그거로 가지고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현찰을 갖다가 보통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은행에서 빼면은 금융 그 감독원의 직원이 은행 직원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차례 돈을 현찰을 내가 한 5천만 원 뺐다 하면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한 게 의심돼 보고했다고 금감원에서 이상하면은 금감원에서 돈을 보고 너무 많이 뺐다고 현찰을 왜 이리 많이 뺐노 하는 의심은 할 수가 있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 돈 빼가지고 내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걸 죄라고 하면 어쩌라.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 빼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하되 그런 거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하는데 이제 그걸 덮어 씌우기를 이제 뭐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재명이 돈 준 거 아니냐,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돈 나온 걸 밝혔더라고요. 그 LG 디스플레이에 9억 있던 걸 팔아가지고 근데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김남국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래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상화폐 해도 괜찮은데 가상화폐에 대한 좀 알고 공부를 하고 하면 그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고 너무 돈 빌리고 하면 도박이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실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상화폐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중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18,00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18,000개가 있는데 막 한 10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뭐 그런 그참 10개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천추전국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느 게 주요 화폐가 될지 가상 화폐가 될지 이건 아직 모르는 단계다. 지금 막 뒤치락 하면서 더 좋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서로 엎치락 하는 과정이지 사실 어느 것이 확실하게 1위를 정리하고 사실 말하는 미국 달러와 같이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아직도 없다. 내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김석진 교수님한테 내가 물었는데 금융하시는 분이라서 물었는데 가상 비트코인을 갖다가 법정 화폐를 쓴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하고 지금은 리퍼블릭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만 불,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한 4천만 원 선 하죠. 지금은 예? 지금 5천만 원. 지금 5천 원 올랐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오르는데 화폐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폐라 하는 5만 원 우리가 떠날 사는 거 제일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이렇게 1,000 원권 이런 것들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사실 그걸 소위 말하는 돈을 찍어내는 그 힘을 갖다가 권력을 갖다가 시뇨리지라 그래가지고 주조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조권이라고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주조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한 장 있죠. 5만 원짜리 한 장 원가가 얼마나치 있을 것 같아요? 원가 5만 원짜리 한 장 2, 300원. 200원. 200원이라고 적었죠.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100원, 10,000원짜리 한 건에 한 장이 180원이더라고요. 그래가 2만 원, 5만 원짜리면 더 아무를 안 넣었겠네. 200원 적었대요. 그거 항의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비슷한가 봐요. 그걸 잘못 쓰면 대부분 조폐공사에서 전화하는 소리다. 문자가 들어와요. 그 잘못된 거로 전화 오거든요. 문자 오는 건데. 그러면 얼마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말은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비밀이래요. 입회하는 애들에게 뭐가 더 들어가는 거라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라서 조폐공사의 정확한 화폐 하나 가격은 5만 원권 하나를 만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종이값하고 인쇄값하고 암호 처리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데가 얼마 들어가는 거 비밀이래요. 지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5만 원권 이게 한 장이에요. 200원밖에 안 치는 것 같으면 49,800원은 누가 묵죠? 누가 가져가죠? 종이 만들어 찍어가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달러를 되게 신봉하잖아요. 우리 달러 100달러짜리 종입니다. 아무리 치도 1달러 돈 안 들어갔을 거예요. 1달러가 안 들어가면 100달러 찍어도 100달러짜리 좀. 그럼 막 찍어내잖아요. 미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만날 경상적자 무역적자라 합니다. 그런데 만날 최강국이야. 누구를 훌치먹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훌치먹어서 그럴까요? 무기 팔아가지고 전부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중요한 거예요. 찍어내면 우리가 사잖아요. 그냥 무조건 100달러짜리 하고 그냥 13만 원 주고 사잖아. 종이 1달러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지금 그게 이제 주조권이거든요. 그래서 주조권은 중세시대부터 주조권으로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거는 세금은 돈으로 내라. 이걸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돈으로 내라 하니까 그게 대부분 효력을 발휘해서 하잖아요. 쌀 한 가마니 낼 걸 갖다가 돈 10만 원 내라. 뭐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니가
10만 원하고 동등한 가격일 때 같으면 10만 원이라고 종이 한 장만 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라는 것이 바로 국가 통치권이고 그 힘이고 국가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인데 지금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지금 엔화를 갖다가 쓰고 소위 그 기축통화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루블하는 루블화대로 쓰고 있고 일본은 엔화는 엔화대로 쓰고 있고 미국 달러화는 물론이고 미국 저쪽이 어디고 유럽이 유로화 쓰고 있죠. 그런데 죽는 거는 누구야? 깨버리란 말이야. 약속을 기축통화 만든 것도 찍어내는 것도 사가 써야 돼. 물론 저 나라 화폐 통계에 대한 그것도 관여되기 때문에 함부로 찍어내가 쓸 수는 없는 사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지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에 이제 이건 말이 안 돼. 2008년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막 그 금융기관이 은행이 막 다망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도대체 기축통화라는 걸 좀 할 수 없나? 기축통 정말 어떻게 은행이 없는 그 정말 중앙 관제가 없는 중앙 관제를 맡겨놓으니까 이 장난 친단 말이야. 그거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면 그냥 돈 찍어내가지고 뭐 엉망맨능이야만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먹고 달러 나쁘고 뭐 달러 바꾸고 달러 나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이걸 할 수 없나는 생각을 일찍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좀 공정하게 할 수 없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는 회비를 누가 우리 총무가 총무가 그 회비를 거뒀는데 회비가 총무가 딱 다를 거두면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다 거쳐졌는지 안 거쳐졌는지 모릅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예를 들면 누구를 빼고 말이지. 종격에는 돈 안 내야 돼도 낸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총무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비밀이. 이 단위가 좀 커져 보십시오.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제 아프리카를 강의를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시커멓잖아요. 꼭 보기도 좀 그런데 무식해 보인다고. 깨네. 또 뭐 추접고 이렇게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묵도 못 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는 병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모든 나라들이 가난합니다. 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없어요. 물론 뭐 빈부의 격차는 많아가 부자는 엄청난 부자고 있지만 가난하고 모든 나라들이 불공평하고 모든 나라에 독재하고 모든 나라들이 뭐医療라든가 이런 복지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저 사람들은 저럴까? 원래 저 사람들은 저럴까? 왜 그럴까? 인류의 태생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입니다. 최근세에 일어났던 호모사피엔스도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났어요. 그게 다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먼저 갔는데 그 정말 오래된 인류의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녹아있는 아프리카에서 왜 제일 싫어하는 독재하고 또 뭐 구데타하고 또 불공평하고 복지는 하나도 되어 있다고 와 이런 일이 왜 아프리카에 일어날까? 그 사람들 본질적으로 보면 머리가 희미하고 독재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말은 안 해 그렇지 그냥 그 지식 사회에서 혹은 이런 사회에서 말은 안 해 그렇지 아프리카에 있는 보면 젊아들 좀 무식한 놈들이면 젊아들 뭐 독재한 놈들이면 젊아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의 내부로 싹 들어가 보면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단위가 밑에 단위가 부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뭐 신라 시대나 있었고 고려 시대나 있었고 고구려 시대나 있고 이럴 때나 삼국 시대나 있었던 이야기들이라서 부족이라는 게
잘 모릅니다. 근데 부족 사회에 그 사람들 들어가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은 부족 사회에서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 놈 배불러 터져가지고 우리가 있고 있는 거 아니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다 옆에서 도와줍니다. 아, 저 사람 못 사는구나. 우리가 뭘 도와줘야 돼. 사냥을 해가 와도요. 사냥을 해가 나누는 것도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냥해도 그 부시미트라고 그러는데 부시미트는요 가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뭐 하나는 쪽제비도 잡아오고 하나는 뭐 다람쥐도 잡아오고 하나는 뭐 노루도 잡아오고 뭐 여러 개 나왔는데 쭉 나는 왜 가르겠어요? 그걸 뭐 칼로 째가지고 이리 가르기고 내가 가르기도 하는데 쭉 넣고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대로 갈아놓고는 말이야. 추장이 제일 힘센 놈이 큰 덩어리 서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일 약한 놈부터 그 제일 다친 놈부터 없는 놈부터 가져갑니다. 그렇게 그 공정함이라는 건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공정한 거 우리 부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공정한 게 없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그 이슬람 하는 사람들 아사비아라고 그러는데 아사비아는 이제 커지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제일 커요. 저 가족들한테는 우리 아들, 마누라 뭐 한다는 말 얼마나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금은 아닙니다만 시족 사이 클랜 빌리지 그 다음에 사촌들 친척들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그 8촌까지가 16분의 1이죠. 별도로 이야기하면 16분 남아있는데 8촌까지는 누구를 씁니다. 8촌 아들은 내가 언제든지 아들로 담을 수 있고 내 아들을 갖다 보낼 수도 있고 내 아들을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양자를 주고받고 피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8촌까지 그러는데 그러나 이 부족은요 큽니다. 단위가 몇백 명, 몇천 명 일이 되는 단위인데도 그 안에 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공장 그리고 부족장이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족장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힘센 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선거하는 게 아니고 부족장이 되는 거는요. 그 부족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부족장이에요. 예를 들면 사냥을 하러 가다가 뭐 다리가 다쳤거나 많이 가져왔는데 참 적기 먹고 뭐 이러다가 그래 했거나 또 뭐 부족 간에 물 때문에 뭐 사막이고 또 숲속에 있을 때는 그 가뭄이 든다든가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연 환경 때문에 다른 도구수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하다 보면 다른 부족을 만나게 되고 다른 부족을 만나면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할 때 다친 사람 그 싸움을 다친 사람 먼저 다친 사람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싫어 우리 여기도 우리 동네에서 여기서 선거하는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 선거해보듯이 우리 지금 여기 토요마당에서 회장법들이 선거를 해보셔서 얼마나 공정하겠어요. 우리가 뭐 굳이 투표를 하지 않고 뭐 기표를 하지 않고 뭐 선관위가 없고 해도 누가 다 해도 재봉태 할만한 사람 재봉태는 할만한 사람이 아니지 싶은데 뭐 할만한 사람이 지켰다 이 가잖아요. 이게 부족사의 기본 정신이에요.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도요. 혼자 하면 혼자 해야 어떻게 하면 대부분 와서 들고 올리려 할 거라. 다 물어봅니다. 누구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부족도 다 회의를 해. 부족장 회의를 부족들 간에 회의를 해요. 누구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냥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부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회 복지를 잘 하는데 아프리카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된 게 그러냐. 국가가 된 가장 비민주적이고 독재나고 구태타하고 교육 안 시키고 뭐 여성 폐마 시키고 막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와 같은 왕국이 그 부족 사회에서 왕족 사회로 왕으로 더 큰 부족 사회로 못 나갔는데 거기에 국가라는 소위 제국주의
그 유럽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착취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론 그 사람들은 전혀 착취한 뭐 안에 자원을 가져가는 목적으로 노예로 그 사람들 잡아가는 목적으로 큰 틀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가를 시합 프레임으로 그 국가라는 단위는 그 국가라는 그 단위는요 착취에 뭘 가져가기 위한 단위지 우리는 그것에서 그 국가 영토와 주권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가 그 사람들을 뭐 살려주고 복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족 어느 금을 가서 빼가고 노예로 팔아먹느냐 거기에 금이 난다 하면 어느 그 금을 가서 빼가느냐 이런 거로 주로 하는 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제국주의 국가에서 서로 그렇게 부족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게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뭐 오아시스 물 때문에 살아, 여기는 강을 의지해가 살아가고, 여기는 숲을 의지해 살아가고, 여기에는 이동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그 각각의 생활 양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둘러씌어가지고 빼들어가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족들이 자기 부족들을 그게 이제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정신을, 소위 혈련 정신을, 혈련의 그 부족의 연맹 정신을 아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애국심이죠. 우리 애국심인데 애국심을 갖다가 애국심이 강할수록 애국심이 아사비아 강할수록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애국심이란다. 아사비아 강할수록 네, 됐어. 아사비아가 강할수록 그리고 부족 정신이 강할수록 국가 의식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정에 너무 한 공동체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우리 여기 같으면 경북고등학교 출신들 경북고등학교 출신 아사비아 강하고 어떤 학교에 대우고등학교 아사비아 강하면은요 배타적이 나옵니다. 자기 내부가 계속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배타적입니다. 아 너는 안 돼. 너는 아주 떨어지는 애들이야. 모질한 애들이야. 지금 이 정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법대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똑똑한 놈 고시된 놈이 맞습니다. 서울법대 고시된 아들이 최고 이 사람들만이 나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건 아사비아를 해치는 거예요. 그건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부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라들이 그런 많은 부족들에 대한 개성을 전혀 생각지 안 하고 동치단위로 생각해서 부족 간의 싸움을 독립을 또 했다. 독립을 하니까 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지난번에 우리 형 잡아간 놈이 너 아니야? 우리 동이를 잡아간 놈이 너 아니야? 이래가 부족끼리 싸우고 자기 부족 안에 일어나는 한테 묶어 나한테 어설프게 묶었죠. 통치하려고 식민지 제국이 묶어놓은 이거 끝들이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돼야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칼을 잡으면 내가 네 배고 내가 올라서고 네 배고 내가 올라서고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는 구테타를 10번 정도 하고 10번 남아공 아프리카 그 리퍼블릭 사우스 아프리카가 안 했는데 그거는 아프리카 남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흑인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백인 국가고 아직도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고 백인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라지 흑인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흑인 국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제치하면 전 아프리카는 거의 공통성이 아까 이야기한 구테타를 하고 복제를 하고 소유는 일부 지금 저는 이번에 할때 나라고 나이제리아에 대해서 하면 나이제리아도 석유가 엄청나게 난다. 석유가 지천을 못할 만큼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2불 이하로 먹고 사는 거예요. 2불 이하가 우리나라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1.98달러입니다. 보통 1.98달러, 2달러 이하. 이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할 것 같으면 70%. 그렇게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돈은 어디서 쓰느냐? 정말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많이 가졌다 소리를 안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조금 비나갔습니다만도 그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기축통화가 달러이고 유로화이고 이엔화이고 유안화이고 루블화 이런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다고요. 횡포를 부리고 우리도 횡포를 당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미국 달러, 미국 연방정부의 달러가 몇 프로 오르느냐 이번에 얼마라고 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초긴장 그 한은에 있는 그 하는 사람들은 그 계산 맞추기 맞는 일입니다. 올랐으니 우리가 얼마나 올려야 우리가 맞느냐 우리 물가도 생각하고 할 때만 이걸 계속 맞춰가면서 왜 그래야 돼요? 너무나라 돈을 그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이야기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가 그 2000 한참 미국 경제가 엉망일 때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실시로 돼가지고 지금은 그 한 코인 하나가 뭐 8천만 원. 그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은 정말 가치가 그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출입 같은 것도 황제 출입 같은 거 하나는 집 한 채 값 아니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뭐 가치도 없다 하면 뭐지만 뭐 출입은 출입인데 출입 한 폭이 뭐 우리 집에도 한 대폭씩 있습니다만도 이 집 한 채씩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네덜란드 그 동인도 회사가 망해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돈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거라도 아니 책상 걸상 하나라도 내가 10만 원 주고 샀다 하면 옆에서 또 이따가 너 원장에 있다 11만 원 주고 샀다 하면 또 옆에서 종무가 있다 15만 원 주고 샀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가 없는데도 그 시험하는데 계속 사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데 왜 돈을 투자를 안 해요? 은행이 보이는데 상원이 올라가는데 상원이 그다음 올라가는데 왜 돈을 투자를 안 하겠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는 그 아마 그 원장 중에 재미있던 부분은 유시민이 하고 그 과기대에 있는 정재승이 하고 하는 토론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좀 길질 않아가지고 한 30분대가 너무 짧아가지고 전체를 조망할 수 없었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이게 막 화폐가 아니다. 이런데 정재승과 김민아 이야기로는 미래로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불안한 화폐입니다. 여러 군데 뚫릴 수도 있고 화폐입니다만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자체 기술은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 총무가 한 사람 같으면 아까 송필경 원장한테 면접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5,000원 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 원이니까. 그리 할 수 있다고요. 그리 하는 게 상례예요. 다들 그리 하는데. 그래서 처음 하면 집 산다. 이걸 말이야. 정부가 자 여기서 원장을 공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전부 다 10,000원씩 내라. 다 들었어요. 10,000원씩 내라. 자 그럼 다 옆에서 이제 돈 내는 걸 봅니다. 누가 안 내는 거 다 알아요. 다 이제 감시. 말은 안 해도 감시라. 만약에 전혀 안 보이고 상자 앞에 나갈 때 10,000원씩 뽑아놓고 나가면 나는 안 내고 갈 겁니다. 왜 전화에 막으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믿지 말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 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인간은 그런데 이걸 완전히 공개를 합니다. 그 원장을 공개를 하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공개하는 거 다 봤는데 다 공개했는데 다 돈 내는 것도 들었고 돈 내는 것도 다 봤고 그런데 암호라는 거는 카피가 됩니다. 암호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카피가 되잖아요. 이 카피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지금 돈 보낼 때 뭐 다른데 부주를 한다거나 뭐 무의를 한다거나 어디 돈을 보낼 때는 우리가 계좌를 통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데 그 계좌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떤 중앙이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을 관리를 통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뭐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뭐 요즘은 뭐 커피 한 봉다를 살라고 할 때 15,000원이다 하면 먼저 15,000원 하면 내가 주문을 더 때리고 입금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15,000원. 은행. 쿠팡 은행 계좌로. 돈은 안 가고 돈은 내 15,000원 내 은행에 바로 나갔다는 빠져나갔다는 내 부자에서 15,000원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냐? 다른 데는 쿠팡이나 사는 물건 거래하는 데고 상대방 그것이 계좌로. 유명한 페이팔이라는 겁니다. 페이팔이 그 돈을 그로서 스티브 첸이라 대구의 사위입니다. 대구 사람의 사위인데 유튜브 개발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첸이다. 개발하는데 그 유튜브 개발하죠. 그런데 그가 페이팔을 개발하잖아요. 페이팔이라는 게 중간에 돈을 잡아두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 가면 돈을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는 이 돈이 이 잡아둔 돈을 이쪽에서 물건을 보냈다. 그때 나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돈을 잡아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끝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전부 공개되는 누구든지 보는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계속 개발되고 아직은 막 그중에 그걸 화폐로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완전한 단계인데 그것도 뭐 완전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항상 돈을 넣는데 그리고 돈을 넣거나 말거나 아까 이야기한 그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도박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소위 암호화폐에 깔려 있는 그 기본 기술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고 하면은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고 너무 돈 빌려가 모르고 하면 또 도박이다. 그런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